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내장이 생긴 분들이 수술을 하기 전에 네네. 꼭 선택해야 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어떤 네네. 건가요? 백내장 수술은 두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제 투명도는 복원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시력이 다시 형성이 되지 않는 게 수정체라는 게 원래 내가 보려고 하는 불빛을 망막의 황반 부위 중심 부분에 초점을 맺어야지 선명한 상을 얻게 되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복원을 시켜야 돼요. 혼탁만 제거해서는 시력이 복원되지 않고 혼탁을 제거하고 초점을 맺는 역할을 하는 인공수정체를 눈 속에 삽입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그걸 몰라서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요새 이제 노안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빛번짐 현상이 생기는 그런 약간 불편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수술하러 오셔서 저는 수정체 넣지 말아주세요. 빛 번져 보일까 봐 싫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면 시력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빛번짐이 두려우시면 빛번짐이 발생하지 않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인공수정체 기능에 따라서 수술 이후에 내 시력이 어떻게 되는지, 근거리 시력, 원거리 시력, 중간거리 시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빛번짐이 어떻게 오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술 후에 기대하시는 시각 상황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인공수정체를 선택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단초점, 다초점 렌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해가 잘 됐는데 오늘은 연속초점 렌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연속초점 렌즈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된 인공수정체는 옛날에 존슨앤존슨사에서 출시했던 심포니 렌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초점 렌즈는 다초점 렌즈 중에 일부를 연속초점 렌즈라고 저희가 명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초점 렌즈는 심플해요. 그냥 초점이 딱 하나로 형성이 되는 거죠. 한 곳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중초점 렌즈는 초점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다중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는 이중초점, 가까운 곳과 먼 곳, 어떤 거는 삼중초점, 가까운 곳과 중간 곳과 먼 곳, 그리고 연속초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게 상담의 편의성이 좋아요. 그래서 연속초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먼 곳부터 근거리까지 중간에 단절점이 없이 초점이 쭉 연결된다는 의미의 렌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가용한 광 에너지는 제한이 있잖아요. 연속 초점을 준다는 얘기는 충분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모든 에너지를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속 초점 렌즈는 제한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까지는 에너지를 충분히 줄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적어도 단절점이 없고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빛번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도 있고 일부 제한점도 있는 렌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쉽게 그냥 설명하자면 단초점과 다초점 렌즈의 중간 정도의 기능이다 라고 되게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주로 사용하는 렌즈는 무엇일까요? 연속초점 렌즈 중에 지금 현재 제가 임상에서 병원에 실제 환자분한테 사용하고 있는 렌즈는 알콘사의 BBT 렌즈, 피지올사의 이소퓨어 렌즈, 존슨앤존슨의 아이엔스 렌즈 세 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그 각각 렌즈가 가지는 근점의 거리가 약간씩은 조금 다르거든요. BBT 렌즈가 그 중에서는 연속초점 렌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을 좀 더 잘 보게 하는 렌즈고 빛번짐이 조금 더 적은 렌즈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소퓨어 렌즈나 아이엔스 렌즈 쪽을 조금 더 선호하고 대신에 빛번짐이 적으면 적을수록 근점은 조금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거리를 조금 더 완벽하게 보기를 원한다면 이소퓨어나 아이엔스 렌즈 쪽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가까운 곳을 보게 하면서 빛번짐이 적은 렌즈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BBT 렌즈를 추천을 해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퓨어 렌즈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좀 더 자세하게 장점이나 어떤 원리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초점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딱 하나로 맺는 게 단초점 렌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근거리를 돋보기를 끼지 않고는 뭐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도움은 못 드리더라도 아주 조금의 도움만 줘도 컴퓨터 정도는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위해서 약간의 중앙에 험프를 만들어서 굴절력을 조금 더 증가시킨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에도프 Extended Depth of Field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초점 심도를 좀 더
길게 만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이 딱 하나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호리병처럼 길게 만들면 보이는 위치를 조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중간 거리 한 60-70cm 정도까지의 거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렌즈인데, 다중초점 렌즈보다는 빛 번짐이 적죠. 그래서 원거리의 시력의 완성도가 좀 더 높으면서 아주 가까운 곳이 아니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곳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렌즈라서, 예를 들면 그런 렌즈가 좀 유용한 경우가 수술 전에 원시가 있다. 원시가 있는 분들은 조금만 도와드려도 가까운 곳에 시력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시가 있는 분들은 가까운 곳을 원래 잘 보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주지 않으면 근거리 시력을 시원하게 못 느껴요. 근시가 있는 분들은 이런 렌즈를 썼을 때 가까운 곳을 좀 답답해 할 수 있고, 원시가 있거나 슈도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위 조절력, 동공의 크기가 나이가 들면 조금씩 작아집니다. 동공의 크기가 큰 사람들은 위 조절력이 되게 적고, 동공의 크기가 작으면 약간만 도와줘도 꽤 가까운 곳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검사를 했을 때 동공 크기가 굉장히 작은 고령자들이면서 원시를 가진 환자분이라면 이소피어를 렌즈를 썼을 때 꽤 가까운 곳까지 돋보기를 안 쓰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가까운 곳은 좀 답답하게 보여도 괜찮으니까 운전을 할 때 빛 번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는 중년이나 아니면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소피어 렌즈를 쓰면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환자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상당히 결과가 좋은 렌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가까운 거리 작업도 주로 하고 운전이나 액티브한 활동도 하는 경우에 한쪽 눈은 이소피어를 하고 다른 반대쪽 눈에는 가까운 거리 잘 보는 다중 초점 렌즈를 쓰고, 그런 걸 저희가 믹스 앤 매치 방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쪽에 인공성체를 동일한 렌즈가 아닌 각각의 특장점을 가진 렌즈를 섞어서 쓰는 거죠. 섞어서 써서 양쪽의 장점을 융합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돋보기는 쓰기 싫은데 운전할 때 빛이 번져 보이는 게 너무 심하면 나는 택시 운전을 하는데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믹스 앤 매치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죠. 두 눈이 다 빛 번짐이 있는 것보다는 한 눈만 빛 번짐이 있으면 훨씬 더 적응이 쉽고, 그래서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따로따로 보면 시력의 질이 다른 거를 환자분들이 확실히 느끼시는데, 두 눈으로 섞어서 보시면 그걸 섞어서 보는 상태에서 초기에는 약간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적응을 못해서 제가 믹스앤매치한 환자분을 렌즈를 바꿔드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뭐 양쪽을 렌즈를 다르게 써서 어지럽다거나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내장 수술 고민 중인 분들께서 나에게 적합한 인공수정체를 고르려면 어떤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내 눈이 굴절 상태가 어떤지, 그게 중요합니다. 근시가 있는 상태인지 정시인지 원시인지, 그리고 만약에 굴절 이상이 있어서 안경을 쓰는 분이라면 내가 안경을 어떻게 썼는지, 원용 안경과 근용 안경을 따로 썼는지, 아니면 다중초점 안경을 썼는지, 아니면 근시가 있을 때 멀리 볼 땐 안경을 쓰고 가까이는 안경을 벗고 보는지, 그런 습관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직장에 가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고 어떤 거리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취미 활동을 뭘 하는지, 뭐 운동을 하는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 뭐 십자수를 하는지, 내가 잘 보고 싶다, 안경에 도움이 없이 보고 싶다고 하는 그 거리에 특화된 렌즈를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은 아무래도 의사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자분이 선택하는 것보다는 의사가 선택을 하고, 이런 렌즈를 썼을 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고지를 하고 거기를 억셉트를 하면 수술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하셔가지고.